예, 5월 17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재점화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연준 인사들이 아직은 좀 신중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빠지진 않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시원스럽게 연속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코스피에 약간의 어떤 수급 변수가 나올 만한 시점이거든요. 종목별 차별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일 금융, 반도체, 비철금속, 금속,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해당 종목들의 수급 변화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빠졌습니다. 다우가 장 초반에 4만 포인트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4만 포인트 돌파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교적 더 많이 빠지는 0.63%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연준 인사들 발언이 조금 부담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2% 달성이 중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금리 뭐 유지도 시간이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달성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같은 경우는 제약적인 기조, 그러니까 뭐 지금 금리 유지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근데 이제 로레타 메스터 같은 경우는 다음 달 FMC를 끝으로 이제 은퇴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표권 있는 사람이니까 또 발언의 영향력이 적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예, 뭐 넘버 투, 뭐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그 금리 조정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깝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연말에는 대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5%, 내년도에는 2%대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대부분 다 뭐 당장 금리는 안 내릴 것 같은데 라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장이라는 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어저께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됐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도 금리를 한 번 더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에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뭐 크게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금리 올라가는 데는 뭐 지표 영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지는 게 맞나 보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저게 엄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신고가 돌파하고 또 다우지수 4만 포인트 넘어가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올리는 데는 이제 좀 부담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그 CPI 발표될 때마다 올해 들어서 CPI 발표되고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꺾였었거든요. 이 차트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 인하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고 올라가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1월, 2월, 3월 CPI 발표되고 나면 계속해서 그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는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생각보다 더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보다는 그렇게 좀 무서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왔고 전망도 잘 나오면서 주가가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런데 월마트의 실적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소비 심리가 꼭 필요한 필수품하고 할인되는 품목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이 소비 둔화라더니 소비 둔화 조짐은 없구만.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통 주식이 뭐 주가 강세 보인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죠. 올라갔고 AMD 주가가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그 울프 리서치에서 알파리스트에 엔비디아는 제외하고 AMD는 포함하고 이런 어떤 보고서 나왔거든요. 근데 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S&P 500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AI를 언급한 기업들의 비율이 41%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20%대 30%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40% 넘는 기업이 AI를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버핏이 이제 투자한 걸로 알려져 저부가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이거는 우리 증시에도 어저께 일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도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빅4 그러니까 해운, 조선, 화장품, 그다음에 그 밸류업 이 종목군들이 현재 이제 중급에서 중형주군에서 이제 빅4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수급이 쏠릴 때 코스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쏠리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코스닥의 일부 종목군들에는 조금 매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코스닥 수급하고 연결지어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는 몇 가지 좀 수급적인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융투자 매수입니다. 그동안에 금융투자 매수 열심히 했는데 금융투자는 무한정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가지고 매수 사이클, 매도 사이클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매수 누적이 좀 상당히 과하게 돼 있는 편이라 그렇다고 뭐 연말에 배당 받으러 들어오려고 굉장히 오버슈팅하는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쩌면 이제 매도 쪽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역할해 주지 않으면은 좀 버거워지는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DR인데 코스피 ADR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 20일 평균 이동선 이걸 보여주는 건데 통상적으로 120 넘어가면 과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기 쉽지 않다. 근데 지금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130 정도까지 ADR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올라갔다가 다음 주 후반 되면 또 꺾이는 사이클이라 지금 이게 뭐 대단히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냥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쉽지 않다. 이거 어제 제가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별화 장세 그런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 구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그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하이닉스 위주긴 합니다만 이제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기관도 5일 중에 4일 매수.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잘 보면 금융주 매수가 좀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중에 3일 매수했는데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금융업종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에 근데 항상 금융주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 코스닥 쪽 수급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코스닥 매수도 붙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되면 이제 한쪽에서 매도가 돼야 되니까 기관의 일정 수준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매수하려면 어디 쪽을 조금 줄여서 바란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게 됐을 때 어느 쪽에서 줄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기관이 또 하나 이제 계속 매수하는 게 화학 쪽인데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화장품도 화학에 들어가고 타이어도 화학에 들어가고 석유화학도 있고 정유도 있고 하여튼 되게 다양해요. 화학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건. 근데 어쨌든 화학도 매수가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코스닥 쪽을 보면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한 게 반도체죠. 예,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매수했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이틀 매수에 하루 매도. 근데 기관이 이틀 연속 반도체 쪽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주 이런 쪽 금융 쪽에 매수가 붙으면서 반도체가 매도로 바뀌는지.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와중에도 기관이 매수를 해버리면 반도체 쪽은 좀 공들이는 업종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연속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9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했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매수로 바뀌었고 규모가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하루씩 140억대 매수가 붙긴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대규모 매수가 붙거나 뭐 3일 연속해서 센 매수가 붙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 전기전자는 저거 쉽게 얘기해서 2차 전지 쪽이 일반 전기전자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니까 이 일반 전기전자 안에서 만약에 저게 매수가 또 붙는다면 조금 그 업종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고 2차 전지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뭐 코스닥의 업종별 수급 변화, 지금부터는 좀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의 업종 변화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FMC 고용 CPI 재료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은 재료예요, 사실은. 뭐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높였다. 결국엔 같은 해석이 되는 거라서 뭐 재료가 CPI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서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한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올리는 정도 한 사이클. 그 정도 재료라서 이 재료는 일단 이제 지나가는 사이클이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수급의 변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투자의 어떤 이제 매도 전환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충분히 흡수해 주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수급에서는 여전히 코스닥이 좀 시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의 어떤 업종이 강하면 코스닥의 업종은 이제 좀 매도 수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기관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매수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코스닥 쪽에 좀 공들이는 종목군들이 나오죠. 코스피는 연고점 근처까지 갔다 오긴 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한참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나서 기업들에 대한 변수들이 제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이 좀 실제로 나오게 되는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투세 이슈하고 겹쳐가지고 좀 매수 수급이 안 들어온다, 이런 분석들도 좀 일부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의 업종 수급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 2차 전지 반도체, 이게 이제 서로 엮이는 역관계로 걸릴 수도 있는 업종이라서 이게 이제 어떤 시소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종으로 시소 게임이 되는지 어떤 업종별 어떤 동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수가 코스피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코스피를 차트로 그려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월 3일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거보다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금리보다 조금 더 오버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코스피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일정상으로 볼 때 그런 모멘텀이 될까 말까는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결정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매무소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여러 종목이, 많은 종목이 밀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현재 수급 구도상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업종별 수급 이 변화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